자, 과학기술 지문은 뭐 과학기술 지문뿐만 아니라 평가원 지문 언제나 도입 구간, 그 다음에 전개 구간, 마무리 구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과학기술이다 보니까 도입 구간에서는 핵심 화제를 소개합니다. 핵심 화제는 어떤 과학 이론이거나 어떤 우리 인간 사회에 굉장히 유용한 기술을 소개하면서 나 이거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할 거야 하고 이제 이 지문이 시작이 되고, 자, 전개 구간에서는 이 핵심 화제에 대한 상세한 서술이 진행되고, 마무리에서는 이것들을 이제 요약하고 정리하는, 이게 아주 기본적인 패턴의 구조인데 앞으로 지섭이는 한 번도 이런 구조를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3학년이어서. 이게 기본 구조인데 우리는 이제 3학년이 되어서 이런 기본 구조보다는 약간 변형된 구조를 먼저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떤 과학 이론이나 기술을 소개했으면 A에 대해서 말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근데 여기 전개에서 A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우선 B에 대해서 한참 얘기해요. 그럼 이제 지섭이는 알아야 돼. 이걸 왜 얘기하지? 주인공은 A인데 B를 왜 얘기하지? 이걸 예상해야 돼. B는 A를 소개하기 위한 배경 지식. 일단 이걸 알아야 우리가 A를 아니까 배경 지식을 먼저 깔아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지섭이는 생각해야 돼. 배경 지식 구간을 지나고 나면 주인공인 A가 나온다. 그리고 A가 탁 튀어나왔을 때 아, 여기가 본 게임이야 하는 걸 인지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했어? 자, 이제 우리는 배경 지식 구간과 본 게임 구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얘가 A를 소개하고 싶었고 A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 다 얘기했고 A를 얘기했어. 그럼 이제 끝나는 게 좀 깔끔하잖아.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갑자기 근데 문단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려고 하는데 막 3줄 남았는데 갑자기 새로운 얘기를 근데 지섭아 C도 있어. 너 문제 풀기 전에 이거 가져가라. 막 찔러줘. C를. 왜 때문일까? 여기가 출제 구간이라서요. 이렇게 끝나는 게 훨씬 깔끔하지만 얘를 출제할 거기 때문에 지금 막 바쁘게 다급하게 야, 너 문제 풀기 전에 이거 알고 가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 요렇게 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지금 얘기할 거 다 했는데 대롱대롱 매달려 요런 구간을 선생님이 플러스 알파 구간이라고 할 거야. 자, 플러스 알파 구간은 100% 출제 구간이에요. 플러스 알파로 언급하는 것들은 내가 좀 가지고 의식하고 문제풀이로 넘어가야 한다. 자, 얘를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요런 형태의 구조가 있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구조가 있을 수 있냐면 도입 구간에서 엄청 어떤 문제의 심각성을 막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약자를 따서 앞으로 선생님이 P야 하면 문제라는 뜻이에요. 문제. 자, 문제를 막 엄청 심각해 얘기를 한 다음에 심각하게 문제를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야 어떡하지? 막 이게 아니라 뭐가 나올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방안이 나올 거예요. 이제 해결 방안 S, 해결의 약자를 따서 해결 방안 S, 이렇게 P, S 구조라고 할게요. P, S 구조. 그러면 P를 소개하고 S를 소개했으면 전개에는 뭘까? 이 P와 S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S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하고 그 어떻게를 여기다 풀어나가겠지?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면 내 내용은 이걸 거 아니야. 먼저 이거래. 그 다음엔 이걸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S가 되는 거야. 이런 방식이지 않겠어? 그치? 그러면 요 어떻게가 순서, 과정으로 드러날 거야. 그치? 순서 과정을 쫙 풀어줄 거고, 자, 첫 번째 순서가 있고 두 번째 순서가 있고 세 번째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 뭘까? 순서 과정을 나열했으니까 야 1번 다음에 2번 나오지? 그럼 맞아? 하면 되고, 야 3번 다음에 2번 나오지? 그럼 아니 2번 다음에 3번인데? 이렇게 약간 순서를 바로잡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럼 여기서는 또 어떤 플러스 알파 구간이 있을 수 있냐면 P1은 S1이 해결했는데 근데 있잖아 P2는 우리가 해결 못했다? 하고 문단이 다 끝나요. 그럼 얘는 뭐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어떤 한계, 이 S의 한계. 이 S가 P1은 해결했는데 이런 문제는 해결을 못했어. 그럼 한계 또는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출제되는 플러스 알파 구간이 돼요. 여기 자, A를 다 소개했는데 대롱대롱 매달린 C. 자, P1, S1 끝났는데 남은 한계, 이런 것들. 자, 그럼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 패턴을 좀 예상해 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에 P1이 있고 얘는 S1이 해결을 했어. P2가 있고 얘는 S2가 해결을 했어. 이렇게 문제가 2개 이상 중첩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출제자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걸 크로스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 S2가 P1 해결하지? 이렇게. 그럼 우리는 아니? P1, S1, P2, S2. 이해했어? 자, 또는 이렇게 크로스를 여기서도 쓸 수 있어요. 자, A라는 게 1번 특징이 있어요. 여기 A, 주인공 A가 여기 A 구간에서 A라는 게 1번 특징이 있어가지고 기억한다? 한 다음에 A라는 게 2번 특징이 있어가지고 니은하게 돼. 자, 1번의 결과가 기억이고 2번의 결과가 니은이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크로스. 야, A가 1번 해가지고 니은하지? 그럼 아니, 1번은 기억이야. 2번이 니은이야. 자, 출제자는 이렇게 뭔가를 쪼개놓고 그걸 연결한 다음에 얘를 바꿔치게 하는 걸 선호해요. 어떤 출제 패턴인지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여기 플러스 알파 구간과 요런 구간을 좀 의식하면서 우리는 이제 3페이지로 갈게요. 3페이지. 자, 지난 시간 복습을 조금만 더 끄집어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독해력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 독해력을 밑도는 지문들은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내 독해력을 웃도는 뛰어넘는 지문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지? 의식적 읽기, 그치? 이렇게 꼭꼭 밟아서 이거랑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의식적 읽기를 하기로 했어요. 오늘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의식적 읽기를 강조할 겁니다. 의식적 읽기를 강조해주고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과제집에다가 주간지에다가 아예 반드시 해야 할 일로 박아놨어요. 봤어? 지난주 과제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 1번이 뭐였냐면 1문단의 중요성. 1문단은 언제나 속도를 늦추자. 그럼 속도를 늦춰서 뭐래요? 1문단에서 해야 할 것? 핵심 화제 잡기. 이게 주인공이 A야 하고 핵심 화제를 의식했어야 하고 그런데 출제자가 핵심 화제를 설명할 땐 최대한 간결하고 명료하게 소개하고 싶을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핵심 화제를 말하는데 굉장히 막 주절주절하게 길고 길게 어떤 개념을 뽑아낼 때가 있거든. 자, 여기 써볼게요. 선생님이 뭐라고 쓸 거냐면 길고 긴 개념 소개. 비문학 독서는 언제나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을 소개할 때는 좀 깔끔하게 나 이거에 대해서 말할 거야 하고 이게 A가 주인공이야 하는데 얘가 그렇게 하지 않고 길고 길게 주절주절 뽑아냈다면 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얘만의 사정이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여기가 이해를 좀 길고 길게 뽑아내야 되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의식적 읽기로 좀 밟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길고 긴 개념 소개가 나오면 우리는 이것을 최대한 구체화해서 이해하도록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2번. 선생님 여기 핵심하지 말고 또 1문단에서 뭐 해야 되지? 앞으로 이 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방향성을 체크하세요. 방향성을 알아채세요. 자, 그런 얘기 했잖아. 그치? 방향성을 알아채자. 자, 요 두 가지. 핵심 화제를 체크하고 방향성을 체크하고를 의식하면서 자, 여기 1문단을 처리해 봅니다. 자, 1문단 다 처리하고 눈 마주치는 거 기억나지? 그치? 자, 해볼게요. 자, 1문단 시작.
네,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자, 이 1문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혈액은 이런 역할을 한다 하고 혈액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 한 다음에 만약 출혈이 생기면 되겠어? 혈액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안 되니까 혈액이 응고돼요.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혈액 응고는 이러한 현상이다 하고 여기 지금 혈액 응고의 개념을 좀 길고 길게 뽑아준 지점이 여기야, 그치? 혈액 응고는 이러한 현상이다 이렇게. 그럼 얘를 약간 좀 우리가 꼭꼭 밟아서 읽어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동어 반복했던 거 기억나지? 이렇게 동어 반복했던 걸 좀 처리해가면서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 피브린이 모여서 뭐가 돼요? 섬유소 그물이 되지. 여기 밑줄 쳐볼까? 섬유소 그물이. 그 다음에 또 혈소판이 모여서 뭐가 돼요? 혈소판 마개가 돼요. 그쵸? 그럼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자, 혈액 응고는 이러한 섬유소 그물이 저러한 혈소판 마개와 뭉쳐 뭐가 돼요? 혈병. 그치? 이러한 섬유소 그물이 저러한 혈소판 마개와 이렇게 뭉쳐가지고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 그게 혈액 응고야. 혈병이라는 게 생기는 게 혈액의 응고야. 이렇게 개념을 좀 꼭꼭 밟아왔어. 자,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때 혈병을 혈전이라고 한다. 그럼 얘들아 혈병과 혈전의 관계가 뭐야? 같은 거야, 그치? 혈병이 혈관 속에 있을 때 혈전이라고 한다. 똑같은 거다. 인지해주고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혈전 침착, 혈류 감소가 일어나가지고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해. 한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문장에서 방향성 체크했어? 방향성. 자, 여기서 우리는 진짜 주인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진짜 주인공 누구냐면 비타민 K가 진짜 주인공이었고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으로 비타민 K의 중요한 역할을 말해줄 것 같아요. 근데 비타민 K 역할이 하나야 두 개야? 하나야 두 개야? 두 개. 어떻게 두 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 이제 이 글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아? 예측할 수 있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아? 비타민 K의 중요한 역할을 혈액의 응고와 원활한 순환으로 나눠서 얘기하려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문단이 어떻게 시작해요? 첫 번째 문장 봐봐.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아, 나 이제 혈액의 응고를 읽게 되겠어. 를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내가 혈액의 응고 구간을 다 지나가면 이제 뭐가 시작돼? 그치? 원활한 순환 구간에 돌입하겠어. 여기까지 의식해야지. 그치? 자, 여기 1번 구간, 2번 구간. 아, 나 지금 1번 구간에 뛰어들었고 1번 구간 다 끝나면 2번 구간이 시작하게 될 거야. 여기까지. 할 수 있지? 자, 그러면서 자,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가 있었는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없어가지고 혈액 응고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어떤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 이름 붙였다. 하고 세 번째 줄부터 갈게요. 자,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요소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 일어난다. 우선 자, 우리 연쇄법 배운 적이 연쇄법 배운 적이 있지. 연쇄법이 뭐죠? 이렇게 원숭이형 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연쇄법이었잖아. 그런데다가 우선이 나오니까 아, 이거 뭔가 순서 표지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자, 나 이제 뭘 읽게 될 것 같아? 연쇄, 막 우선 이런 걸 보면 순서가 나올 것 같아. 자, 우리 여기서 순서 과정을 인지합니다. 자, 오른쪽에 또 필기해 볼게요. 요런 순서 표지가 보이면 나는 순서 과정에 돌입했다. 순서 과정을 인지하면서 읽어야겠다. 그럼 얘들아 순서 과정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갑자기 번호를 이렇게 1,
2, 3 붙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툭 막힐 때가 있어요. 뭔가 순서 과정이 툭 막히면 고기를 또 의식해주자. 순서 과정 이렇게 가다가 툭 막히는 그 순간에 아 뭐지 나 이거 번호 붙여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런 순간이 내가 의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야. 자, 두 번째 문단이요. 이렇게 순서 과정의 그 느낌, 툭 막히는 그 느낌을 인지하면서 두 번째 문단 처리해 볼게요. 자, 시작. 아니 이렇게 눈을 마주쳐 줘야지 내가 아 다 읽었구나 알 텐데. 아니 그냥 칠판을 보고 있어도 돼. 어색하면. 자, 우리 여기서 순서 잡았어요. 여러 혈액 응고인자들이 활성화된 이유.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돼서 이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오니까 아 이렇게 지금 방향이 얘가 활성화된 다음에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전환되는군. 그렇게 만들어진 트롬빈이 뭘 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트롬빈이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꾼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 근데 피브리노겐을 뭐예요? 용, 녹는, 안 녹는 성격인 피브린으로 바꾼다 했고, 여기 이제 요 문단이 아 뭐야 뭐 순서가 이렇게 1번, 2번, 3번 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툭, 그치? 여기서 뭔가 이 번호 붙이는 거야? 그 다음 단계 맞아? 막 생각이 막 들었죠? 다 그렇죠? 이렇게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이제 출제자가 물어보는 거야. 준규야, 비타민 K가 간세포에서 합성되지? 그러면 아니 비타민 K는 관여한다. 그치? 간세포에서 합성되는 애는 누구야? 혈액 응고인자. 지금 이 문장은 이런 거예요. 비타민 K가 있고요. 이 비타민 K의 주어는 저 뒤에 있어요. 그치? 관여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주어가 있고요. 서술어가 있죠? 그치? 혈액 응고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된다. 근데 지금 출제자가 어떻게 한 거야? 야, 비타민 K 간세포에서 합성되지? 그럼 아니, 얘는 관여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선지에서 만나게 되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비타민 K는 간세포에서 합성되므로 뒤에 어쩌고 저쩌고가 또 길게 있겠지. 그럼 우리 일단 선지를 끊을 줄 아니까 앞에 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로 돌아와요. 비타민 K 여기 있고 간세포에서 합성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같은 문장이더라도
같은 문장에서 내가 찾는 키워드가 있어도 걔네들의 관계가 주어 서술어 관계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럼 얘들아 봐봐. 이거 맞아? 순서가 지금 이렇게 왔잖아. 그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맞아? 아니지. 뭐가 먼저예요?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해볼게. 얘가 먼저인데? 그치?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여기 봐봐 얘들아. 칼슘 이온과 결합이 얘가 이게 이거잖아? 이걸 하려면 카르복실화 되어 있어야 돼. 그럼 순서가 어떻지? 카르복실화가 먼저네요. 이렇게 카르복실화 되어 있어야 한다. 뭐야, 순서 이상하잖아. 그치? 여기 뭔가 이상하다. 자, 여기까지 인지했지. 자, 그러면서 카르복실화는 이런 거야. 카르복실화의 개념을 소개한 다음에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 근데 얘잖아? 그치? 얘잖아? 그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니까 이렇게. 그럼 뭐가 제일 1번이야? 뭐가 1번이지? 비타민 K가 있어야 돼. 그 다음이 카르복실화야. 그 다음이 칼슘 이온과 결합이야. 그 다음이 활성화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번호를 붙여야 되는데, 아, 위에 애들이랑 밑에 애들이랑 뭐지? 했는데 얘가 활성화. 그럼 얘가 4번인 거지. 그치? 그럼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서 트롬빈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트롬빈이 뭐래요? 피브린 5겐을 피브린으로 바꿨는데, 얘들아, 우리 피브린을요 1문단에서 본 적이 있어요. 피브린 모여서 뭐 되지? 섬유소 그물이 되고, 그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막에와 뭉쳐서 뭐 돼요? 혈병. 그게 뭐야? 혈액의 응고. 아, 맞다. 나 뭐 읽고 있었어? 비타민 K가 혈액의 응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읽고 있었어. 그치? 비타민 K가 혈액의 응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네. 비타민 K가 결국 뭘 만들어요? 피브린을 만들어내네. 피브린이 뭐의 재료야? 섬유소 그물. 섬유소 그물이 있어야 혈병이 되고, 아, 얘가 혈액의 응고야를 알 수 있지. 자, 계속 여기 마무리해 볼게요.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 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고 한다. 그럼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은 비타민 K가 있어야, 여기 봐봐 얘들아. 비타민 K가 있어야 활성화가 되는 애 누구야? 프로트롬빈. 얘가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었던 거지. 이게 비타민 K가 있어야 활성화되는 애가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야. 자, 여기까지 비타민 K가 혈액의 응고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읽었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내가 수업을 하고 났더니 어떤 선배가 나한테 뭐라 했냐면, 선생님 여기 순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니까 1, 2, 3, 4, 5, 6인 거 알겠는데 이해가 되긴 했어요. 근데 저 이거 실전에서 때려 죽여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해요? 저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선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 얘들아, 우리가 이걸 최대한 11월까지 하도록 독해력 자체를 높이는 훈련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걸 못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어떤 느낌을 가지면 되냐면, 이거 순서 과정이고 나 여기 못 들었어 까지는 할 수 있지. 나 여기 이해 못했어. 근데 여기 순서 과정인데, 순서 과정을 지문으로 제시했는데 출제자가 여기 문제 내겠어 안 내겠어? 내겠지. 그리고 나는 그 문제가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내가 못 들은 그 구간에서, 아, 여기 이거 출제했구나. 그럼 얘들아, 그 문제를 던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내가 이해 못한 구간을 나는 알고, 아, 이게 그 문제야. 그럼 그 3점짜리를 던지면 돼요. 얘들아, 우리 이거 3점짜리 푸느라 막 4분 5분 쓸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문제를 깔끔하게 포기해. 자,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문제에서 출제자가 어떤
이렇게 어떤 비밀을 깔아놨는데 내가 문제를 읽으면서 내가 그걸 간파할 수 있다는 건 좀 착각이야. 문제에서 찍는데 시간 들이지 말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가 선생님이 4번 문제를 풀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그 다음 문단 가기 전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또 지난 시간에 반드시 해야 할 거에 구분하고 연결하기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분하기와 연결하기 굉장히 중요한 수업 아이템이었어. 자, 절대정신을 우리가 구분했다? 어떻게 구분했지? 예술, 종교, 철학으로 구분하고 그렇게 구분한 것을 형식에 따라 직관, 표상, 사유로 구분한 걸 연결했잖아. 기억하지 얘들아? 자, 구분하고 연결하기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고 여기서도 그게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자, 요 세 줄에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구분하고 연결할 거야. 해보세요. 요 세 줄에서. 자, 우리 짧으니까 빨리 읽어볼까요? 자, 다 구분했어. 어떻게 구분했어? 비타민 K를 비타민 K1과 K2로 쪼갰어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야, 비타민 K1 녹색 채소에 많아. 그거 먹으면 돼. 그러면 비타민 K1 어디 많아? 녹색 채소랑 연결을 했고요. 그럼 나 이제 뭐 할 차례야? K2는 어디에 많아? 를 알아내야 되는데 문단이 툭 끝났습니다. 그치? 나 이거 연결했어? 못했어? 못했지.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지금 이 지문 선생님이 어디 이상한 데서 갖고 온 게 아니고요. 이거 2023년, 2023학년도 6월 모의 평가원 지문이거든? 그럼 평가원이 지문을 어떻게 쓰는지 알잖아, 우리가. 얘네들이 진짜 지문을 엄청 쫀쫀하고 밀도 높고 정확성 있게 뽑아내는 애들인데 지금 얘가 안 맞아, 짝이. 얘들아, 얘가 왜 이랬을까? 일부러. 그치? 왜? 난도를 높이려고. 그럼 여기 선생님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균형감 파괴라고 해요. 균형감 파괴. 균형감 파괴. 자, 균형감을 평가원이 일부러 아작냅니다. 왜? 난도를 높이려고. 그럼 명준이 여기서 뭐 생각해야 돼? 아, 나 이거 못 채웠는데? 이거 어디 나오겠어? 뒤에 있을 거야. 그럼 뒤에 나오면 나는 촥 이렇게 완성하면 되겠지. 얘를 의식하셔야 돼요. 균형감이 파괴된 건 일부러 그런 거예요. 난도를 높이려고. 그럼 여기까지 우리 여기까지 정리해봤고, 자, 마지막 문단이요. 자, 마지막 문단 왔어. 자, 그런데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되었고 하면 독해력이 없는 친구들은 오,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있대. 그게 뭘까? 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왔잖아. 나 이제 어디에 돌입했어? 원활한 순환. 그치? 아, 이제 원활한 순환 얘기하겠네.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친절한 문장들을 만났냐면 이런 문장을 만났어. 나 지금까지 얘기했다? 나 이제부터 이 얘기할 거야? 얘들아, 이런 굉장히 친절한 서술이에요. 나 이제까지 혈액의 응고 얘기했다. 나 이제부터 원활한 순환 얘기할 거다. 이건 출제자가 난도를 낮출 때 쓰는 방법이고요. 난도를 높일 때는 이렇게 불친절하게 씁니다.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되었고 그게 뭐냐면 원활한 순환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관심을 요 네모 박스로 돌리고 있어요. 너네가 그걸 알아챌까 봐. 야,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거 칼슘의 역설이랑 관련이 있어. 근데 네모 박스가 있으니까 성진이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어? 이거 문제 낼 것 같은데? 하고 뒤적 해봤더니 문제가 있어. 몇 번에? 2번에. 자, 우리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네모 박스가 있고요. 칼슘의 역설에 대한 이해로 밑줄 쳐볼까? 이해로. 칼슘의 역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긍정 발문인데요. 위에 써봐. 추론. 자, 얘는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는 추론 문제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네모 박스가 있거나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키워드를 묶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너 이해했어? 를 물어보는 문제는 내용일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문에 나오는 워딩과 선지에 나오는 워딩이 완전 다를 거야. 완전 다를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걸 틀린 그림 찾기처럼 찾으면 되겠어? 안 되겠지? 이게 막 똑같은 거 찾으러 돌아가가지고 이거랑 이거랑 똑같나?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를 해서 풀어야 된다고. 근데 칼슘의 역설에 대한 이해잖아? 역설에 대한 이해잖아? 얘들아, 역설. 우리가 시옷 아, 기역 오, 아를 보면 저절로 얘가 떠올라야 돼 라는 말 기억나시죠? 자, 우리는 칼슘의 역설을 들었으니까 얘를 의식적으로 구체화해서 아, 역설이란 이런 거였지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그 문단을 읽으시고 이번 문제를 처리해 볼까요? 고문단, 칼슘의 역설. 문단을 읽고 의식적 읽기를 해서 얘를 처리해 봅시다. 자, 지금 우리 펄럭펄럭 하고 있는데 이 문단 다 읽었다는 거지? 칼슘 역설 문단? 그치? 다 문단 다 읽었다는 거죠? 이거 문제 있잖아. 칼슘 역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를 때 가장 적절한 건 약간 어떤 느낌으로 푸는 거냐면 우리가 틴트 살 때처럼 하는 거야. 틴트 살 때. 다 틴트 사봤죠? 틴트 뭔지 알아? 입술에 바르는 거? 우리가 틴트를 살 때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틴트를 사요. 어떻게 사냐면 우리는 틴트를 사러 가기 전날 이미 알잖아 뭔지. 유튜브 채널에서 새로 나온 그 틴트를 유튜버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샀다. 나 발색 해가지고 손등에다 발라보고 아 나는 피부톤이 봄, 웜, 라이트니까 아 요 라인에서 나는 이거야 결정을 했어 이미. 그리고 그걸 사러 올리브영에 가요. 근데 올리브영에 가서 걔를 바로 사요? 아니요. 뭘 해요? 올리브영에 존재하는 모든 틴트를 다 손등에 발라봅니다. 그리고 결국 다 비교해보고 내가 원래 처음 사려고 했던 걔를 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내가 칼슘 역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가 이미 살 걸 결정한 상태야. 그리고 걔가 어딨지? 이거네? 근데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른 애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고 다 확인했으면 역시 걔가 맞아 하고 걔를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 마음에 결정을 했어야 돼. 문제를 풀기 전에 칼슘 역설에 대해서 그게 뭐지 하고 여기까지 찾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이걸 손에 쥐고 있다는 거야. 그게 어디여야 하냐면 얘들아 역설이 무슨 뜻이야? 역설은 모순. 역설은 논리적인 모순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여러분 논리적인 모순 찾은 거 맞아? 논리적인 모순 찾았어? 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워요. 이거 모순이야? 당연한 거야. 모순이 아니지?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 이거 모순이야? 당연한 거지. 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했어요. 그래가지고 혈액 내 칼슘 농도가 높아졌어요. 칼슘을 먹었고 혈액 내 칼슘 농도가 높아졌고 이거 모순이야? 아니지. 근데 뭐가 모순이야?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내가 칼슘 먹었잖아요. 왜 먹었어요?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서 골다공증 걸릴까 봐 먹었어요. 근데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나 이러려고 칼슘 먹었는데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모순이지. 그치, 나 칼슘 먹었는데? 혈관벽에 칼슘 위험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 얘들아 봐봐. 나 병 안 걸리려고 칼슘을 먹었는데 그게 해결되지는 않고 혈관 질환, 오히려 병에 걸려요. 여기가 칼슘의 역설 아니야? 그치? 칼슘의 역설을 가지고 문제로 가야 걔가 눈에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지 했어?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선지 2번 가볼까? 이걸 가지고 선지 2번 봤더니 뭐가 보여요? 칼슘 보충제 먹었는데요. 뼈 조직에서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 얘가 뭐야?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뼈 조직에서는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가 눈에 들어와야 돼. 골밀도 높아지지 않고 그 내용이 어딨지? 오히려 병 걸린다는 내용 어딨지? 오히려 병 걸린다는 내용 어딨지? 걔를 찾았어야 해. 그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그러다 보면 내가 막 찾아 헤매다 보면 4번 같은 애가 여러분들을 꼬십니다. 왜냐면 4번이 어떤 종류의 선지냐면요.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막 그대로 갖다 박아놓은 느낌이야. 다 지문에서 내가 본 것들이 막 나열돼 있어. 자, 근데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는 내용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분명히 나는 혈액을 받고요. 단백질을 받고요. 칼슘을 받고요. 결합을 받지만 이런 관계가 아니었을 거야. 자, 여러분, 이런 추론 문제는 여러분들이 봤던 단어를 나열해서 여러분들을 낚아요. 하지만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했어? 자, 우리 세 번째 페이지, 3페이지의 마지막 줄 갈게요. 3페이지의 마지막 줄. 자, 혈관 석회화가 진행돼서 혈관 질환이 발생하니까 혈관 석회화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예요. 혈관 석회화는 안 좋은 거야.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되는데, 자, 얘가 혈관 석회화가 안 좋은 거였는데 이 안 좋은 걸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 그럼 얘들아, MGP 단백질은 좋은 애입니까? 안 좋은 애입니까? 좋은 애요. 여기 써볼게. 혈관 석회화가 안 좋은 건데요. MGP라는 단백질이 좋은 애요. 왜? 이 안 좋은 걸 억제하는데 이 단백질은 MGP 단백질이고요. 이 단백질이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다. 나 비타민 K 의존 단백질 어디서 봤어? 어디서 봤어? 이 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봤어요. 돌아가 봐, 얘들아. 이 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봤는데, 자,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은 뭐지? 거기 써 있어. 비타민 K가 있어야 활성화되는 단백질을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 MGP 단백질은요, 비타민 K가 있어야 활성화가 되고, 그럼 얘가 활성화돼서 얘 뭐 하게? 얘가 하는 일이 뭐야? 혈관 석회화를 억제하는 거지. 얘들아, 이제 생각해봐. 혈관 석회화를 억제하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 지금 이 비타민 K가 혈액의 응고와 원활한 순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읽고 있는 거잖아. 생각해보니까 혈관이 석회화되면 순환이 안 되겠네요. 근데 얘를 활성화시켜서 얘가 혈관 석회화를 억제하니까 이게 원활한 순환이네. 이해했어, 얘들아? 근데 이걸 선생님이 여기다 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채는 건데, 출제자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해놨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차릴까 봐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서술하지 않았어요. 자, 봐봐. 출제자가 난도를 낮추려면 이렇게 합니다. 자, 이 MGP 단백질은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비타민 K가 있어야 얘가 활성화가 되고 얘가 혈관 석회화를 억제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는 거야. 이게 친절한 서술.
근데 얘는 이렇게 썼어요.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혈관석회화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마치 P인 것처럼 끝나요. 그치? 이게 원활한 순환으로 보이지 않도록. 사실은 똑같은 말이야. 자, 사실은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뭘 해볼 거냐면, 자, 여기 서술 뒤집기를 해볼게요. 서술 뒤집기. 자, 비타민 K가 부족하면을 뒤집어 볼 겁니다. 비타민 K가 충분하면. 그 다음에 봐.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어서 혈관석회화가 유발되지 않는다. 억제된다. 그게 뭐야? 이거지. 자, 우리 간혹 이렇게 조건이 막 나열돼 있을 때 우리 서술 뒤집기를 해봐야 그 문장의 숨은 의미가 이거구나를 알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자, 서술 뒤집기 무슨 뜻이냐면 어떤 조건을 이렇대. 그래가지고 결과가 이렇대를 했어야 되는데 출제자가 야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조건이 아니면 이 결과 아님. 그럼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봐야 돼? 이게 맞을 때. 그럼 이거란 얘기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여기 비타민 K가 충분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어서 혈관석회화가 억제된다. 원활한 순환 된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조건들이 열거될 때 얘들아 이거 경제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금리가 낮아지면 뒤집는 거지. 금리가 높아지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써먹는 방식이니까 또 알아두시고. 자, 여기 마지막 문장 갈게요. 자, 비타민 K1과 K2는 모두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K1은 간세포에서 K2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 활성이 높다. 그러므로 혈액응고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K1이 혈액응고, 아까 혈액응고인자. 혈액응고될 때 비타민 K 의존 단백질 뭐였지? 프로트롬빈. 프로트롬빈의 활성화는 K1이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K2가. 그러면 얘 누구야? 얘 말고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은 뭐야? MGP 단백질. MGP 단백질은 K2가. 그러면 봐봐. K1이 뭐 하는 거예요? 응고. K2가 뭐 하는 거예요? 원활한 순환. 그치? K1이 응고, K2가 순환 됐고. 자, 마지막 문장.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의 권장량을 K1, 2로 구분해서 설정해야 하며 K2가 함유된 치즈 버터 찾았다. 찾았지? 뭐 찾았어? 아까 균형감 파괴. 아까 K2 뭐 먹어? 했는데 말 안 해줬잖아. 여기 치즈 버터 등의 동물성 식품과 발효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 그러면 여기 구간에 나 동물성 식품과 발효식품. 얘들아 만약에 그 문장을 여기다가 갖다 붙여놓으면요. 녹색 채소 K1. 자, 동물성 식품과 발효식품 K2. 그럼 우리가 이걸 비교할 때 난도가 없잖아요. 자, 출제자는 이걸 나란히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고 기도하는 거지. 못 찾아라, 못 찾아라, 못 찾아라. 그럼 너네가 비교 대조할 때 못 찾으면 틀릴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자, 균형감이 일부러 파괴된 구간이 있어요. 걔를 의식해 줍니다. 자, 우리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4번 문제로 갈 거예요. 4번 문제. 자, 4번 문제. 아까 선생님이 그랬어. 딱 느낌이 와요. 이게 그거구나. 순서 과정을 못 잡았으면 나 이 문제 순서 과정을 잡아야 풀 것 같은데. 근데 얘들아, 친구들이 대부분 지문 읽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8분 동안 이 문제 4개 혹은 5개 8분 동안 하는 거야? 하고 내가 보면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한 1분 지났는데 이렇게 펄럭펄럭 하고 있어. 1분 지났는데. 그럼 내가 걔한테 물어보는 거지. 너 지문 안 읽어? 그럼 얘가 선생님 제가요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를 푸는 스타일이라 그래 알았어 해봐. 이렇게 하면
펄럭펄럭 하면서 걔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지문을 훑어보고요. 1번 문제, 1번 선지에서 뭘 물어봐? 그럼 얘는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니까 판단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럼 이거 키워드를 찾아서 이거 어딨지? 하고 지문을 돌아다닙니다. 여기 있네. 읽어보고 아 이거 답 아님. 자 이제 2번으로 내려와. 2번 선지 판단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또 키워드를 찾아서 돌아다녀? 근데 얘들아 불행하게도 답이 5번에 있어. 그럼 얘는 뭐 하겠어? 1번 돌아다녀. 2번 돌아다녀. 3번 돌아다녀. 4번 5번까지 5번 답이네. 근데 얘들아 불행하게도 문제가 하나예요. 문제 5개잖아. 뭐 어휘 문제 그렇다 치고 얘들아 얘는 8분이 지나도 문제풀이가 안 끝나고요. 정답률도 낮아요. 얘들아 이거 맞아? 우리 시간을 줄여가야 되는데 봐봐. 8분 동안 우리가 이 지문에 시간을 한정했잖아요. 그러면 제발 지문을 충분히 읽어주세요. 충분히. 그럼 저 3분 만에 문제 못 푸는데요? 아니요.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문제가 풀립니다. 얘들아 나는 간혹 8분 동안 문제 풀어야지 해놓고 7분 동안 지문을 읽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문제 읽으면 답이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냥 10초 컷, 뭐 20초 컷, 30초 컷 해서 그냥 푸는 게 낫지 이걸 찾으러 돌아다니느라 시간을 들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지. 얘들아 사실 이게 문학에서 엄청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문학 지문을 너무 날려가지고 문제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긴 거야. 그걸 줄여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집에 가서 이번 주에 숙제할 때 내가 이 지문을 나 8분 동안 처리해야지 하고 봐. 내가 지문을 몇 분 동안 읽고 있나. 간혹 우리는 지문은 안 읽어놓고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우리 해봤잖아 다. 그치? 왠지 문제 열심히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 어떤 선배가 이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풀었던 거야. 들어봐. 이 선배의 판단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들어봐. 지문의 내용을 이해 못했어요. 그리고 문제를 열심히 읽어서 출제자의 비밀을 알아내자 이렇게 된 거야. 봤더니 가에 트롬빈이라는 애가 나와요. 가 약물이 가가 이제 약물이야. 가나다가 다 약물인데 트롬빈이라는 애는 작용하지 않고 이게 이 와파린이라는 약물이 트롬빈에는 작용을 안 하고 한참 읽었어. 근데 다까지 왔는데 다 헤파린이라는 약물이 여기 트롬빈이 또 있어.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 아까 가에도 트롬빈 어쩌고 있었는데? 하고 비교해 봤더니 가는 트롬빈에 작용하지 않는 약물인데요. 다는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하니까 얘는 트롬빈에 작용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제 뭐 어떻게 생각이 돼? 가랑 다가 정반대인 것 같다. 그치? 약간 이거 되게 좀 나름 타당한 생각이잖아. 얘를 열심히 읽어가지고. 그럼 이 선배는 이렇게 반대다 라고 했는데 마침 부정발문이고요. 4번 선지에 가와 다는 모두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가랑 다가 반대인데 가와 다는 모두 이렇다 맞겠어? 4번 하고 대차게 틀려요. 이런 고민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얘기야. 출제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을 할 걸 예상했고 이미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돌려서 이런 선지를 뽑아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이런 고민하는 시간을 들이지 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지문을 다 이해했으니까 여기 구간에다가 지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할 텐데 선생님 여기다가 필기하는 걸 여러분들 교재에 옮겨 쓰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지문으로 돌아가셔서 선생님이 물어보는 그 정보를 지문에서 획득해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머리를 굴리거나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획득해야 되는 능력은 지문에서 정보를 찾는 능력이니까. 자,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자, 이 글은 비타민 K의 기능. 자, 혈액의 응고와 원활한 순환을 설명하는 글이었어요. 근데 얘들아 마지막 문단에 와봐.
혈액의 응고를 누가 해요? K1. 그치? K1이 하고요. 원활한 순환을 누가 해요? K2. 자, 이제 우리 여기 두 번째 문단으로 오셔서 두 번째 문단의 그 정리한 순서를 좀 잡아볼게요. 자,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비타민 K가 있어.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지? 카르복실화. 자, 우리 지금 두 번째 문단 보고 있죠? 카르복실화 다음에 칼슘 이온과 결합. 칼슘 이온과 결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활성화. 뭐의 활성화?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서 그 다음 단계는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자, 이 트롬빈이 뭘 해요? 피브린으로 전환하는데 얘가 뭐인 거지? 얘가 혈액의 응고다. 기억나지? 자, 이제 우리 4페이지에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으로 오셔서 자, 비타민 K2가 뭘 하나요? 비타민 K2가 활성화. 어떤 활성화? MGP 단백질을 활성화. 자, 이렇게 활성화된 MGP 단백질이 어떻게 돼요? 뭘 해요? 억제. 뭘 억제? 혈관 석회화를 억제. 얘가 뭐야? 원활한 순환. 자, 얘들아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우리 문제로 가볼게요.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고, 자, 가는 어떤 약물이냐면 와파린이라는 약물인데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함. 그럼 여기 써볼게. 트롬빈에 작용하지 않으니까 가는 트롬빈의 작용을 안 하고, 그럼 얘는 여기서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하니까 가가 비타민 K 작용을 방해하는데 K1, K2 두 개잖아. 둘 다 방해하니까. 자, 얘가 가를 투여하면 이거 돼요? 이건 돼요? 안 되지. 자, 선지에 뭘 물어봤냐면요. 가의 지나친 투여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겠군. 봐봐. 가를 투약하면 이거 안 되잖아. 혈관 석회화 억제가 안 되니까. 혈관 석회화 유발? 오케이. 자, 우리는 지금 얘를 이해했으니까 얘가 적절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얘들아, 우리가 원래 하듯이 지문을 훑어보고 문제를 풀어 이제 오는 친구는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제 그런 애가 있다 쳐봐. 지문을 막 훑어보고. 자, 여기 왔어. 가를 읽고 얘를 해결해야 되잖아. 그럼 이 친구는 여기서 트롬빈을 봤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트롬빈과 혈관 석회화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트롬빈을 찾으러 얘는 어디로 돌아가게? 이문단이요. 트롬빈이 이문단에 있으니까 이문단을 찾아 헤매겠지? 근데 얘들아, 이문단에는 절대 혈관 석회화가 안 나옵니다. 그치? 트롬빈과 혈관 석회화가 같이 나오는 내용이 없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게? 이거 트롬빈이랑 혈관 석회화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지? 이게 평가원이 생각한 시나리오. 얘가 여기서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 돌아다니면. 그 다음에 여기 나를 볼게요. 나는 플라스미노겐 활성제라는 건데 플라스미노겐 활성제 피브리노겐에는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을 분해함. 그럼 써볼게. 자, 나는 여기에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을 분해함. 나가 피브린을 분해합니다. 자, 피브린을 분해했어. 자, 2번 선지. 나는 이미 뭉쳐있던 혈전이 풀어지도록 할 수 있겠군. 자, 얘는 지금 이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친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지 보여요, 얘들아? 이거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피브린이 혈병의 재료다 라는 걸 알아야 하고, 근데 혈병이 혈전이야. 혈병이 혈전이니까 혈전의 재료인 피브린이 분해되면 혈전이 풀어지겠네. 그치? 근데 얘는
이걸 이해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해서 해결하려면 얘네 지금 피브리노겐과 피브린이 어디 나오죠? 이 문단을 아무리 뒤져도 피브린과 혈전의 관계가 안 나오고요. 한참 더 찾아 헤매서 뭐야 1문단에도 피브린이 있어? 해가지고 피브린이 혈병의 재료야 라는 걸 알아내고 자 피브린과 혈전을 바로 연결하지 않아요. 피브린과 섬유소 그물과 혈병과 혈전의 관계를 모두 이해해야 아 이거 적절하네? 얘들아 여기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 생각해봐. 여기를 찾아 헤매느라 무슨 말인지 했어?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게 3번. 자, 3번 가보면 자 헤파린이란 약물은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다. 여기 써볼게. 자, 다가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하면은 이 트롬빈이 여기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그치? 트롬빈이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꾸는 걸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럼 여기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겠군. 근데 얘가 이미 지나갔는데? 칼슘 이온과 결합이 여기 있고요. 여기서 막는 거면 여기는 이미 지나갔잖아. 그럼 얘는 적절하지 않다. 이거 틀렸어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 근데 얘들아 이걸 이제 이 트롬빈과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지문에 가서 찾으려는 친구는 어디로 돌아가겠어? 이 문단이요. 자, 우리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이 이미 지나갔잖아. 트롬빈은 그 다음인데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너희 이 문단 가볼래? 이 문단에 트롬빈이 어디 있나 눈으로 보세요. 봤어? 칼슘 이온과 결합이 어딨나 눈으로 보세요. 어때? 뭐가 먼저 나와요? 트롬빈이 앞에 있어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이 뒤에 있어요. 실제로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트롬빈인데 지문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트롬빈이 먼저 나오고 칼슘 이온과의 결합이 나중에 나오고. 자, 지문을 돌아가서 찾아 헤매서 해결하려는 친구는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하면 그 뒤에 나오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도 안 되겠다. 할 수 있지?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출제자가 이렇게 사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찍는데 시간을 들여봐야 그냥 확률은 5분의 1이 돼요. 찍을 때 시간 들이면 안 되겠지. 내가 문제를 들여다본다고 해서 내가 뭐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걸 얘들아 제발 납득하세요. 이거 지금 이렇게 풀려고 보니까 적어도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다. 그치? 문제를 풀려면 5분 정도 걸릴 것 같지 않아? 이걸 내가 왔다 갔다 해서 다 이렇게 이해하고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5분이면 문학지문 1개를 날리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문학지문 1개면 4문제인데 이거 꼴랑 3점인데? 우리 이 3점짜리 문제를 붙들고 매달리는 게 타당할까? 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는 시간도 매우 중요하니까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다음 주 수요일에 문자를 하나 보낼 거예요. 주말 모의고사 문자. 자, 주말 모의고사 너 토요일에 올 거야, 일요일에 올 거야? 문자를 보낼 건데 이 주말 모의고사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면 8시 30분까지 와서 8시 35분에 선생님 문을 잠그고 문제지를 나눠줍니다. 학교에서와 동일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 전까지 한 7번 정도의 모의고사를 치르고 3모에 돌입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3월 모의고사에 상위권으로 시작하겠어라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3월 모의고사에 상위권으로 시작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래봤자 우리에게 하등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3모에 100점 맞으면 누가 상 줘요? 대학에서 그걸 알고 넌 진짜 뛰어난 인재구나. 우리 학교에 입학하렴 이렇게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3월 모의고사는 그냥 훈련이야.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할 거냐면 자 8시 35분에 자 파본 검사를 합니다. 시험지를 쫙 나눠주고 인쇄 상태 확인하세요 하면 이제 넘기면서 페이지가 모두 붙어 있는지 글자는 똑바로 돼 있는지를 그것만 순진하게 보는 사람은 없죠? 뭐예요 다? 뭐가 나왔지? 막 이런 거 보잖아. 그래도 8시 40분에 우리는 어디로 뛰어 들어가는 거야? 내가 풀어서 맞힐 것 같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여러분은 1번, 2번, 3번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알고 있죠? 독서론. 뭐 책 읽을 때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이 시험지 전체에서 이 1번, 2번, 3번이 난도가 가장 낮으니까요. 우리는 독서론을 세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여러분이 엄매면 엄매, 화작이면 화작 뭐 자신이 있어서 선택을 했을 거 아니야. 그 여러 문제를 14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 이거 20분 컷이야. 선생님 저는 15분 만에 할 건데요. 저 15분 컷 할 건데요. 그럼 15분 컷 하는데 여기 오답이 있으면 안 돼. 막 15분 컷해서 막 두 문제 틀리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시간을 좀 더 들여서라도 맞히는 게 좋아요. 자, 8시 40분에서 20분이 지났어요. 그러면 9시 정각입니다. 9시 정각에 이제 우리가 뭐가 남았냐면 원래 독서 내지문, 문학 내지문인데 방금 독서론을 하나 했거든. 독서가 3개 남았지. 어떻게 3개 남았어? 인문, 사회, 과기. 3개가 이렇게 남았고요. 문학은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내지문. 현대시나 고전시가에 갈래복합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내지문이 기본 세팅으로는 뭐 갈래복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내지문이야. 자, 뭐부터 할래? 문학이요. 왜요? 선생님 전 독서를 더 잘하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문학을 잘합니다. 왜 때문이냐면 독서 난도가 많이 올라가서 그래. 너희 2026학년도 수능 오답률 탑 10에 문학이 없는 거 알아? 오답률 탑 10에 문학이 없고요. 문학은 오답률 12위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무조건 문학을 잘하게 돼 있어. 문학을 여기 넣어주는 거지. 문학에 1, 2, 3, 4 있다고 했지? 1, 2, 3, 4를 넣고요. 자, 여기까지가 한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문학 30분 컷. 자, 그럼 9시 30분이야. 이제 뭐 남았어? 독서 지문이 3개 남았어요. 자, 지금 생각 잠깐 해봐. 명준이가 독서 지문 3개가 있어. 인문, 사회, 과기 중에 저 이거 제일 잘해요. 뭐야? 네? 그래도 하나 있잖아. 이거는 좀 인문. 자, 이거 진짜 싫어요 하는 거. 사회.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진짜 싫어요. 저 이거 계속 많이 오답률이 높아요 하는 애를 비주력 지문으로 선정하고요. 내가 그래도 이건 정답률이 좀 나오지 하는 애를 주력 지문으로 선정하고요. 가운데는 세모 지문일 거야. 자, 여러분들이 이 기본 시간 세팅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육모 한 2주 전에 선생님이 이걸 갈아엎을 거야. 야, 이제 우리 육모 이거 아니고 그냥 육모 한 2주 전까지는 요 세팅으로 모의고사를 훈련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학습 상태가 이거에 딱 지금 적합화되어 있어서 그렇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육모 때 선생님이 또 갈아엎어 줄 거고 구모 전에 또 갈아엎어 줄 거야. 얘가 근데 기본값이야. 자, 기본값을 기억해. 자, 여러분이 8시 40분부터 1교시를 시작해서 독서론 선택 과목을 다 풀고 시계를 딱 봤는데 9시야. 그럼 나 예상대로 가고 있어. 이런 마음이겠지? 근데 시계를 딱 봤는데 9시 5분이야. 그러면 나 5분 오버했네? 그치? 그러고 나서 문학을 1, 2, 3, 4 풀고 시계를 딱 봤는데 9시 40분이야. 나 10분 오버했네? 얘들아, 나 지금 20분 남았고요. 독서지문 3개가 남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예상대로 그냥 나의 주력 지문을 풀어줍니다. 그냥 풀어. 평소처럼. 다 풀고 났더니 내가 12분을 썼고요. 이제 한 7, 8분이 남았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마킹. 그치? 마킹을 하고 이제 이 두 지문을 가지고 한 5분 안에 내가 해결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5분 안에 이제 이 두 지문을 해결해야 되는데 반드시 어휘 문제가 있습니다. 어휘 문제를 하나를 풀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가 항상 내용일치 문제니까 내용일치 문제를 최대한 5개 선지 중에 하나라도 걸러내. 2개라도 걸러내. 그 상태로 남은 문제가 5, 6개 될 거 아니야. 걔를 한 번으로 찍어요. 한 번으로. 한 번으로. 여기서 OMR을 보면서 뭐 몇 번이 비는지 막 세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한 게 정답이어야 어느 정도 통하는 방법인데 그런 자신이 있어? 아니면 그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밖에 손을 못 댔어.
선생님 이제 여기까지 했더니 종이 쳤어요. 얘들아, 우리의 목표는 손댄 것들의 정답률을 높이는 게 목표예요. 자, 우리 이거 못해서 틀린 게 아니고요. 시간이 없었어요. 그쵸?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시간을 확보하면 됩니다.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지? 문학에서 시간이 줄 거예요. 자, 우리가 3월, 7월, 10월은 아니지만 6월, 9월, 11월 평가원은 무조건 고전시가가 연계야. 선생님 저 문학에도 고전시가 진짜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기뻐하셔도 좋아요. 이제 고전시가는 100% 연계입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만 나와요. 그치? 다른 고전시가를 공부할 이유가 없어. 자, 현대시, 가, 나. 하나 연계, 하나 비연계. 그럼 나 하나 아는 거고요. 하나만 분석하면 돼요. 그쵸? 그럼 내가 아는 작품들이 나와. 고전소설도 내가 아는 소설의 줄거리에서 다른 부분이 나오거나 내가 아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거나 그러니까 내가 아는 작품들이 나올수록 시간이 줄겠지? 그리고 우리가 독해력과 시간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독해력과 풀이하는 시간은 반비례하는 거니까 내가 독해력이 상승되면 내가 문제를 푸는 시간은 줄어요. 여러분 독해력 훈련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문학에도 시간 줄고 여기서도 시간 줄고 여기도 시간 줄면 결국 우리는 9월에 독서 지문을 35분 확보할 그런 능력치가 될 수 있어. 얘들아 독서 지문 3개 다 풀어서 선생님 저 100점 맞고 싶어요. 그럼 여기 최소 35분 확보해야 되거든. 여기서 시간이 줄 거야. 자, 최악의 경우가 뭔지 들어봐 얘들아. 3월 모의고사에 여러분들이 상위권으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80분 동안 45문항을 다 처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독해력은 그대로인데 시간만 줄이면요. 정답률이 이렇게 뻥뻥뻥뻥뻥 되겠지. 그럼 여기 틀리고 여기 틀리고 틀리고 그러면 이제 얘가 시험을 이제 끝나고 분석하려고 하잖아.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그럼 뭐가 부족했던 거야? 시간이 부족했던 거지. 그럼 얘는 이제부터 시간 훈련만 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줄이지? 못 줄여요. 독해력과 시간은 반비례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최악이 이렇게 뻥뻥뻥뻥 해오는 게 최악이고 우리의 작전은 손댄 데까지는 정답률이 높다. 내가 손 안 댄 건 그냥 던진 거야. 내가 시간을 확보해서 걔를 해결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여러분. 수능 날 어떨 것 같아? 떨릴 것 같지? 떨릴 것 같지? 아직 상상 안 해봤어요? 우리 지금 현역이라 아무 생각이 없죠? 수능 날 진짜 떨려요. 진짜 떨려요. 너네가 좀 재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원래 국어를 잘했어요. 원래. 국어를 잘해가지고 한 번도 시간 훈련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 나 고3 때. 나는 다행히도 내가 국어를 봤을 땐 국어가 100점 만점이 아니라 120점 만점이었어요. 그리고 시간도 120분이었어. 그리고 45문항이 아니라 60문제를 푸는 거였어요. 60문제를 2시간 동안 푸는 건데 다 풀고 마킹하고 자요. 한참 자고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하고 시계를 보면 30분 남아있어. 왜 도대체 시간을 이렇게 많이 주는 거지? 막 지겨워 죽겠네 하면서 이렇게 고3을 내내 그렇게 지냈고 그래도 틀리는 게 별로 없었어. 수능날, 나의 수능날. 놀랍게도 나도 수능 세대인데 수능날 되게 놀라는 표정이다 너네. 수능날 시험을 봤지. 얘들아 나는 시간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서 국어 시간 시계를 본 적이 없어. 수능날도 시계를 보지 않고 문제를 풀고 마킹을 했어요. 그랬더니 종이 치던데? 진짜 깜짝 놀랐어. 이제 자볼까? 했더니 종이 쳤어. 나는 그 순간의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 수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얘들아 나는 굉장히 편안하게 시험을 본 편이고 너네 선배들한테 물어봐. 진짜 손이 바들바들 떨려요. 애들이 달달달 떨어. 시험을 보면서 1교시에 옆에서 누가 흐느낍니다. 갑자기 나도 막 엄마 보고 싶고 막 눈물이 막 나고 얘는 눈물 나면 끝장이야. 이게 글자가 안 보이거든요. 막 글썽글썽 해가지고 막 이렇게 툭툭툭 떨어지면 막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막 훌쩍거리고 막 1교시 끝나잖아? 몇 명 가방 메고 나가요. 이게 진짜 수능날 그 느낌이 진짜 쫄리거든? 근데 우리에게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줄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뭐냐면 내가 이 시험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이야.
봐봐 여기서 내가 8시 40분에서 9시에 문학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시계를 딱 봤더니 5분을 밀렸어. 그럼 나 여기 비주력 지문 한 개 날렸네. 뭔지 알겠어? 내가 뭘 여기서 놔야 되는지를 내가 아는 거야. 어차피 뭐 이건 푸나 안 푸나 뭐 내가 풀어도 막 찍어도 그게 그거니까 그래 나 여기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나 아는 고전시가 나와서 내가 시간을 땡겼어. 나 9시 30분에 독서 진입했어. 나 이거 처리할 수 있구나. 얘들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느낌. 그거 단 하나만이 여러분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유사하게 만들어줘요. 이거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 작전을 안내했잖아. 여러분이 이대로 안 해도 좋은데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9시에 내가 여기 도착해 있다. 그걸 내가 확인하고 9시 반에 내가 여기 도착해 있다. 그걸 확인하고 그 느낌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걸 잘 이해해 주시고 3월 모의고사 직전에 계속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선생님 야 6모에는 이렇게 갈아엎어. 9모에서는 이렇게 갈아엎어 라고 했을 때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30몇 번의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이 시간 운용을 하는 걸 연습하는 거 때문이야. 뭐 점수나 등급 같은 건 나중에 가서는 중요하지.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막 40점을 맞아도 50점을 맞아도 내가 야 너 점수가 왜 이따위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 점수가 길게 가지도 않아. 금방 오릅니다. 알겠죠? 자, 우리 요거 좀 염두에 두고 우리는 여기로 갈게요. 여기. 자, 지난주에 선생님이 어려운 매운맛 지문 하나, 최근 기출 하나 이렇게 했잖아. 여기는 최근 기출. 수소의 저장, 운송, 추출 및 활용 방법 6목. 자, 얘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선생님이랑 같이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청정 에너지원 중 하나인 수소는 수소에 대해서 소개해주면서 수소가 되게 좋다? 왜? 친환경성과 관련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수소가 친환경적이라 관심을 받고 있어. 하고 그 다음 문장도 유사해.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면 탄소 배출 없이 하고 뭐랑 똑같아? 친환경적이라고. 그치? 탄소 배출 없이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 문장. 생산된 수소 기체는 부피가 크고 폭발, 위험성이 있어. 저장 및 운송이 어렵다. P. 자, 이제 우리 뭐 찾아야 돼? S를 찾아야 돼. 자,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액화 수소 방식이 S인가? S인가? 제한되었지만 저장 및 운송 시 액화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극저온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S 아니네. 우리 뭐 찾아야 돼? S. 자, 이 때문에 액상 유기 화합물 또는 액화 암모니아와 같은 수소 운반체를 활용하는 방식이 제한되었다. 이게 S네. 근데 S가 하나야, 두 개야? 두 개. 또는 앞에 하나, 액상 유기 화합물 또는 액화 암모니아. 자, 두 개지. 자, 수소 운반체를 활용한 방식이 두 개인데요. 자, 이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읽어봤더니 뭐래? 액상, 유기, 화합물 찾았어 얘들아? 액상, 유기, 화합물 뭐야? 이거지. 얘가 얘잖아. 그럼 나는 지금 1번 구간, 2번 구간 중에 1번 구간에 진입했다. 그치? 1번 구간 끝나면 이제 뭐 얘기하겠어? 액화 암모니아 얘기하겠지. 얘들아 지금 우리가 1번 구간, 2번 구간을 구획하는 걸 해봤잖아요. 자, 여러분 40쪽 가볼까요? 40쪽. 40쪽 1문단이 세 줄이야. 찾았어? 봤더니 1문단 세 줄이지? 자, 1문단에 자, 우리 핵심 화제 바로 잡을 수 있어요. 뭐야? 주어가 검색 엔진은 반복되지. 검색 엔진은 그 밑에 줄에도 검색 엔진, 검색 엔진이 핵심 화제야. 근데 세 번째 줄 오른쪽 끝에 제목이 있어요. 검색 엔진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뭐 있어? 중요도, 적합도, 그치? 기억 가봐, 기억. 찾았어? 뭐 나와? 아, 중요도 구간. 니은 가봐, 니은. 여기 뭐야? 적합도. 아, 적합도 구간. 얘들아 지금 우리가 뭐를 본 거냐면 혈액의 응고, 원활한 순환, 또는 중요도, 적합도, 그 다음에 액상유기 화합물, 액화 암모니와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출제자가 이런 세팅을
종종, 자주 사용한다. 우리는 1구간, 2구간을 좀 구획하는 눈이 있으면 좋겠다. 자, 우리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얘를 좀 반영해서 첫 번째 문단에서 방향성을 잡아갑니다. 알겠죠? 자,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요. 6페이지. 자, 6페이지 왔어. 액상 유기화합물을 이용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에는 톨루엔과 메틸 어쩌고 MCH라는 두 화합물 간의 상호가 뭐야? 상호. 서로. 그치? 전환 뭐야? 바뀌는 거. 그러면 상호 전환 뭐야? 이거 아니야? 상호 전환. 그치? 상호 전환. 서로 바뀌는 반응이 주로 사용된다. 자, 우리 의식적 읽기 해볼까요? 의식적 읽기. 이는 톨루엔의 수소가 결합해 MCH. 톨루엔의 수소가 결합해 MCH가 되고 할 수 있지. 역으로 MCH가 톨루엔과 수소로 변환되는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이 형광펜 쳐볼 테니까 여기 문장을 읽어보시고 이 문장을 여기에다가 이 여백에다가 좀 이미지화 해볼게요. 이미지화. 얘를 아주 정확하진 않더라도 이 형광펜 친 이 문장을 그림으로 MCH 분자를 약간 그림 비슷하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MCH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자, 얘들아 대충 이렇게 생겼죠? 유사하게 생겼죠? 톨루엔 분자 하나에 세 개의 수소 분자가 결합할 때 각각의 수소 분자가 얘가 이제 각각의 수소 분자잖아. 각각의 수소 분자가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두 개씩 만들며 MCH 분자 하나가 생성된다. 요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 아니야? 그치? 요렇게 대충 그냥 과학적 지식이 없어도 요렇게는 그릴 수 있잖아? 요렇게 이미지화 해놓고 여기 이미지 왜 화냐면 이렇게 문장을 풀어내면 보통 나한테 야 여기 수소 몇 개야 물어보더라고. 저렇게 해놓으면 수소 몇 개인지 내가 직관적으로 셀 수 있잖아요. 자, MCH는 취급 안전성 및 독성이 휘발유와 유사하므로 석유의 저장과 운송을 위한 기존에다가 밑줄 쳐볼까? 얘들아 기존 무슨 뜻이야? 기존은 원래 있는 거야. 그치? 인프라는 뭐야? 시설. 그럼 원래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무슨 뜻이야? 좋다고. 돈이 덜 든다고.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돈이 안 든다. 근데 그 뒤에 접속어가 뭐냐면 또한. 그럼 이제 뭐 나오게? 장점. 또한 장점 어딨나 봤더니 MCH가 액체이므로 누출 위험이 거의 없다. 장점 맞네. 그치? 장점 또한 장점. 하지만 이제 뭐 나오게? 단점. 찾아보자. 톨루엔과 MCH의 상호 전환을 통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이 반복되면서 화합물이 불안정. 그렇지. 단점 찾았다. 그치? 우리 접속어를 통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니은. 봤어? 이제 뭐 나오게? 이제 액상 유기화합물 끝났고요. 이제 액화 암모니아 구간이네요. 그쵸?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로서 분자당 3개의 수소 원자, 물보다 분자당 저장된 수소가 많다. 그치? 우리 약간 조금이라도 배운 적이 있는 사람은 그래 물은 이렇고 뭐 암모니아는 이렇다. 암모니아는 기존, 우리 아까 여기서 들었으니까 기존 하면 뭐야? 장점. 그치? 기존 비료 산업에서 사용한 합성법으로 생산할 수 있고 니까
특별히 새로운 생산법을 만들지 않아도 돼 라는 거 아니야? 자, 대규모의 투자 없이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여 저장 및 운송 하는데도 돈이 덜 든다. 장점. 하지만 뭐 나오게? 단점. 높은 독성으로 인한 위험성은, 그래 위험성, 단점,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장 보세요. 암모니아에서의 수소 추출 방식으로는 전기분해, 광분해,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열분해가 있다. 얘들아, 제목 찾았어? 제목 뭐야? 암모니아에서 수소 추출 방식으로는 하고, 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전기분해, 광분해, 열분해. 자, 요렇게 우리 상위 범주가 있고요. 하위 범주가 있을 때 뭐에 집중해야 되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절대정신, 예술, 종교, 철학에서 이 세 개에 뭐에 집중해야 돼? 공통점과 차이점. 그치? 공통점과 차이점. 그래서 이 공통점과 차이점에 집중해야 되는데, 얘들아, 출제자는 차이점에서 선지를 뽑아내는 빈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선지로 더 많이 등장한다는 얘기야. 근데 공통점도 씁니다. 그리고 난도는 공통점에서 더 올라가요. 왜냐면 봐봐. 차이점은 어디 가야 부여할 수 있어? 쪼개진 다음에 부여할 수 있어요. 그치? 하위 범주가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얘는 이렇고 쟤는 저렇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공통점은 어디에 부여하는지 알아? 상위 범주에.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애들이 잘 놓치는 거야, 공통점을. 봐봐. 얘가 상위 범주가 포유류야. 그리고 얘가 폐호흡을 한다. 포유류는 모두 폐호흡을 한다 해놓고, 하위 범주 A는 코알라고요. 하위 범주 B는 이수경이야. 그럼 이제 출제자가 물어보는 거야. 야, 이수경은 하위 범주 A, 코알라랑 달리 폐호흡하지? 그러면 아니, 얘가 이거 하는 거 맞는데 얘도 이거 해. 달리 아님.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적용해줘야 돼. 그래서 공통점에서 낼 때, 선지를 뽑아낼 때 난도가 더 높아져요. 얘를 좀 의식하시고, 여기 암모니아에서의 수소 추출 방식의 하위 범주는 1번, 2번, 3번이었어. 여기 각 방식에서는, 각 방식이 뭔가요? 1번, 2번, 3번에서는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럼 암모니아 분해 반응은 이 세 개의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공통점이요. 근데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뭐냐면, 암모니아가 분해되어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를 생성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열분해는 광분해와 달리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를 생성하지? 그러면 아니, 얘네 모두 다 하는데, 이렇게 알아야 한다고. 이해했죠? 자, 그러면서 이때 반응한 암모니아, 질소기체, 수소기체 몰수의 비는 2대 1대 3. 암모니아가 2면 질소가 1이고 수소기체는 3이야. 왠지 계산시킬 것 같지 않아? 그치? 야, 암모니아가 4개야. 4개 반응했어. 그러면 수소 몇 개게? 6개. 이렇게 할 줄 아는, 약간 이렇게 계산시킬 것 같잖아? 국어 문제에서도 사측 연산 정도는 시키거든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A 구간 열분해 방식을 통해서는, 이제 이거 뭐야? 1, 2, 3 중에 열분해 방식을 통해서는이니까 여기가 차이점이네. 열분해 방식에만 해당하는 특성이 서술되지 않겠어요? 자, 열분해 방식을 통해서는 0.9 이상의 전환율이 얻어지는데 부반응은 거의 없다. 아, 그렇구나 하고 내려가시면 안 되고, 뭘 생각해야 돼? 전환율이 뭔데? 나 이거 몰라. 부반응이 뭔데? 나 이거 몰라. 이걸 의식해야 돼. 내가 지금 모르는 단어를 막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의식적 읽게 하지 않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내려가면 안 된다고. 전환율이 뭐지? 할 때쯤에, 또는 좀 떨어져서라도 그게 뭔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전환율은 이런 거야.
하는 구간이야. 반응한 전체 암모니아의 몰수를 공급한 암모니아의 몰수로 나눈 값이며 아 전환율은 이런 거구나 이제 알았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 여기서 획득한 개념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0.9 이상의 전환율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갑니다. 이걸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약간 과정을 겪어줘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자 여기 반응한 암모니아의 전체 몰수를 공급한 암모니아의 몰수로 나눈 값이면 분수 아니야? 그치? 얘가 자 얘가 분모 그쵸? 그러면 이게 분자 분모인데 전환율이 0.9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지. 공급한 암모니아가 10개일 때 반응한 암모니아가 9개라는 뜻이야.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셔서 0.9 이상의 전환율을 이해하고 그래야 우리는 문제로 갔어. 7번으로 왔을 때 얘를 바로 이해할 수 있어. 자, 7번에 A는 열분해고요. 보기에 B는 전기분해 방식입니다. 자, 보기 박스 안에 B 구간 읽어볼게요. 자, 전기분해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10몰을 공급했을 때 6몰의 암모니아만 반응. 우리 바로 분수 만들 수 있네. 어떻게? 10분의 6. 자, 전환율 바로 계산 나오네. 0.6. 그리고 선지에서 물어보는 거야. 3번에서. 야, A는 열분해 방식이고요. 열분해 방식에 전환율은 0.9. B, 전기분해 방식에 전환율 0.6. 그럼 얘들아 이 선지 어때? 0.9는 0.6보다 작겠고 무슨 소리야? 얘가 큰 거지. 이렇게 바로 간단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이 돼야 돼. 이거 왜 가능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해하고 넘어왔으니까. 앞에서 이해하고 넘어왔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봐봐 얘들아. 내가 뭔가 전환율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거 바로 나와요? 안 나오지. 그럼 내가 여기서 뭐 그렇구나 하고 내려가서 전환율을 물어보니까 나 전환율 있는 구간으로 가서 전환율을 뒤져서 이해해가지고 나 이 전환율 뭔지 이해했어. A에서 암모니아 공유 전환율 0.9였어. 근데 B에서 전환율 뭐지? 다시 올라오셔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얘들아 이게 시간이 더 걸립니다. 왠지 알아? 내가 읽을 때 맥락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문제에서 정보를 찾으러 돌아가는 방식에서 여러분들은 지문을 적어도 5분씩 충분히 읽어주는 훈련을 하세요. 알겠죠? 지문을 더 읽으셔야 돼요.